챗GPT에게 토론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준비가 돼 있어야 할 텐데 그런 준비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살펴볼 거고요. 재미있는 주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토론은 보통 장점으로 이제 보통 그런 얘기를 하죠. 구체적인 질문, 그 다음에 단계적인 논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고를 확장시켜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 사람 사이에서의 토론도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진행을 하는 거죠. 그 외에 다양한 관점이 이제 왜 각자 사람마다 다른 생각을 하니까 다른 시각에서 문제를 보는 다양한 관점에서 통합적이고 균형 잡힌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것들도 이 토론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 이제 토론 한번 해보려면 연습으로 해보기 위해서 하나의 이제 문제를 준비했어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챗GPT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느끼시는 부분일 텐데 AI 활용과 인간 사고력 저하, 현실적 대책이 뭐냐 이런 거죠. 이게 AI를 쓰다 보면 챗GPT 같은 걸 쓰다 보면 계속 그냥 물어만 보고 답이 나온 걸 그대로 믿거나 아니면 사용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제 스스로 문제를 푸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쓰다 보면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있죠. 자, 이걸 연습용 토론 주제로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짜처럼 생각을 해보죠. 전문가 토론입니다. AI 의존 문제와 사고력 저하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책. 그래서 토론하려고 그러면 패널이 있어야겠죠. 패널로 3명이 등장을 합니다. 홍길동, 박문수, 황진희. 자, 패널 소개를 보면 이 패널은 인지심리학과 교수, 그 다음에 AI 서비스 기업의 CTO, 그 다음에 AI 전문 칼럼니스트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 구조에서 프롬프트라는 게 있어야겠죠. 토론을 이제 어떻게 진행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를 챗GPT한테 입력을 해줘야 이제 토론을 할 테니까 챗GPT가 과연 얼마나 잘 토론을 실제로 진행을 할지는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 이제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줍니다. 뭐 토론의 주제와 범위, 내용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챗GPT를 활용하는 게 일상화되면서 의존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스스로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꺼리게 되고 결국 점점 사고력이 약해지는 문제가 생기고 있죠. 실제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자. 그런 측면에서 이 3명의 등장한 패널이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토론을 진행하라. 의견 제시를 위해서 참가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도 있다. 왜? 챗GPT는 실제로 조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조사를 답을 내면서 한 결과를 보태서 전문가가 의견을 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어요. 왜? 더 좋은 토론이 될 수 있도록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 준 거죠. 자, 인지심리학과 교수 홍길동입니다. 첫 번째 토론자. 두 번째 토론자는 AI 서비스 기업의 CTO 박문수입니다. 세 번째 토론자는 전문 칼럼니스트 그리고 AI의 전문인 황진희 씨를 모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3명의 토론자를 준비를 했어요. 이분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앞선 프롬프트를 사용을 해서 토론을 진행하는 과정을 한번 봅니다. 자, 인지심리학과 교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요새 이제 챗GPT를 쓰면서 과제를 할 때 AI 답변을 거의 보지도 않고 자, 풀어 그 다음에 복사해서 그냥 내는 비율이 75%까지 달했다. 이제 자기 경험을 또 포함했네요. 그런 얘기를 이제 해줬습니다. 정보 검색, 분석 이런 거는 사람이 안 하고 정보를 소비하는 것만 주된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홍길동 교수가 얘기를 했습니다. 인지심리학과 교수다운 주장 또는 뭐 설명이 나왔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라운드입니다.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기 전에 각 토론자들은 한 번씩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AI 서비스를 하는 기업의 CTO니까 이분은 이제 시스템 서비스 이 측면을 주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AI가 답을 즉각 제공하는 구조가 굉장히 편리하긴 한데 그 덕분에 사람이 사고하는 과정이 단축되는 거 이게
사실은 AI 서비스 또는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이제 심각하다. 그리고 사용자들이 AI 답변을 맹신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사용자들을 관찰해 보면 그런 얘기를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AI 전문 칼럼니스트는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이 사람은 이제 조금 그 사회적인 측면을 조금 보면서 그 좀 전반적인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왜 역할이 그 AI 전문 칼럼니스트니까.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다양한 정보를 비교하면서 이제 정보를 사람들이 스스로 습득을 했는데 이제는 한 번에 다 걸러진 상태에서 답을 딱 요약해서 주는 방식이 돼버렸기 때문에 챗GPT 뭐 그렇게 하죠. 다양한 정보를 일일이 사람이 스스로 찾아서 검토하지 않게 그렇게 이제 변해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줬습니다. 이 세 사람이 얘기하는 포인트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라운드입니다. 이 홍길동 교수는 AI 답변의 근거를 분석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게 이 대책이 됩니다. 또 AI 없는 환경에서 그러니까 이제 꺼놓고 있어야 된다 그죠? 하루 종일 챗GPT를 사용을 하면 뭐 생각하는 기능이 점점 퇴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이제 이 AI 없는 환경을 구성을 해서 그 시간을 이제 빼놔야 된다. 이런 사고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컬럼니스트가 이번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이제 바꿔봤어요. 그런데 AI 사용할 때 반드시 사람이 검토하는 그러니까 답이 나온 다음에 그 답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그 과정을 포함하도록 강제를 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정책을.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는 AI가 생성한 글을 제출해도 된다. 그렇게 허용을 하죠. 왜냐 사용은 해야 되니까. 근데 학생이 자신의 의견을 추가하도록 야 이거는 자 앞 페이지는 AI가 생성한 거고요. 내 생각은 뭐예요? 라고 쓰는 방식으로 규칙을 만들어 가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참신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 IT 시스템을 서비스하는 기업의 CTO이기 때문에 이분은 또 어떤 얘기를 하느냐. 직접적인 답변을 주는 대신에 사용자가 스스로 사고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기능적인 측면이죠. 챗GPT 같은 데서 바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자, 이런 문제를 풀어. 그러면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시각은 뭘까요? 같이 질문을 중간중간 던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라. 숙제를 자꾸 내주는 방식으로 AI가 자동적으로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어 버리면 그러면 사람이 억지로라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해줬습니다. 이것도 나름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뭐 더 가기 전에 혹시 뭐 이 내용에 대해서 영상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자, 이번에는 라운드가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세 번째 라운드에서 진행합니다. 칼럼니스트 분은 AI를 비판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이게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왜? 답을 주는 건 AI가 그냥 하는 거니까. 그래서 비판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이 부분을 하고 있었고요. 홍길동 교수는 인지심리학과 교수니까 단순함기보다는 창의적 사고가 중요해질 것이다. 새로운 생각을 해내는 그렇다면 이걸 이제 그 창의적 사고를 키우기는 해야 될 텐데 AI를 쓰기는 쓰지만 인간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박문수 CTO는 AI 개발자들의 관점에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AI 개발자들이 이 시스템을 만들 때 사용자의 사고력을 증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런 장치들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사람하고 비슷하게 또는 또 좋은 답변을 해주는 그 자체에 집중을 해서 왜 아직 그게 완성도가 높지 않으니까 거기까지만 딱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라면 앞으로는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거를 염두에 두고 그 대화 중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끔 하는 기능이 추가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여기까지 라운드를 3개를 거쳤는데 그래서 한 번씩 얘기한 게 이제 지금 3번의 라운드로 그 단계를 가지고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프롬프트 전체를 가지고 자 이런 내용으로 토론해 그래갖고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라운드별로 했던 각자의 얘기. 그래서 이제 3개의 라운드에 3명이서 얘기를 했으니까 9개 세트의 의견이, 여기 이제 보여드린 거는 요약만 보여드렸지만 의견이 나왔습니다만은, 결론을 보면 챗GPT 의존이 증가하면서 사고력이 저하될 위험을 막으려면 비판적 사고 훈련, 그 다음에 AI의 설계 방식 자체도 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AI 활용을 강제로 사람들끼리 규제하는 식의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도 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전문성 측면에서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모인 거죠. 이런 이제 결론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자, 예시로 이제 우리가 사고력 저하하고 챗GPT 같은 이런 AI 의존이 어떻게 이제 관계를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토론을 이제 현실적인 대책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건 이제 연습 문제로 해본 거죠. 사실은 이제 이 문제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게 지금 시기적으로는 분명히 맞습니다만은, 여기서는 그 문제를 이제 완전히 해결하기 위한 거를 이제 영상에 소개한다기보다는, 우리가 토론 과정에서 서로 다른 전문가가 하나의 문제를 서로 다른 시각으로 살펴보면서 어떻게 답을 좁혀가느냐, 이 과정에 이제 샘플로서 한번 살펴본 거였죠. 그런데 이런 식의 이제 토론 방식의 프롬프트, 그러니까 프롬프트에다가 자, 이 주제에 대해서 1, 2, 3, 3명을 집어넣고 그 서로 다른 역할에 대해서 프롬프트를 실행을 하면 토론을 해서 맨 마지막에 최종적인 결론으로 좁혀가자,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토론 방식의 프롬프트입니다. 이제 3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는 토론 기획이 돼야 돼요. 그래서 토론의 주제, 그 다음에 참석자, 그러니까 패널이죠. 그 다음에 단계를 나눠서 단계별로 어떤 얘기를 할 건지, 최종적으로는 어떤 결론을 낼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기획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토론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해라, 그러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토론 기획하고 진행의 차이는 뭐냐면, 토론 기획은 아직 토론하라는 프롬프트를 던지지 않는 겁니다. 그 전에 자, 이런 토론을 하고 싶어, 어떤 사람이 필요해, 주제는 어떤 식으로 세부적으로 나눠서 얘기를 해야 될까, 이걸 이제 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해진 걸 갖고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서 토론을 진행하라, 여기에 이제 진짜 토론을 시키는 프롬프트죠. 세 번째로는 토론 결과를 종합하는 단계입니다. 그냥 바로 토론하라고 해도 보통 챗GPT 같은 경우에 끝나고 나면 맨 마지막에 자동으로 토론 결과를 종합해 줍니다. 하지만 토론만 계속 진행을 하고 그것도 충분히 진행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다음 프롬프트로 토론 결과를 종합하라, 이런 식의 이제 작전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단계는 크게 보면 1, 2, 3, 3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토론 방식의 프롬프트를 설계한다고 했을 때, 토론 방식의 프롬프트를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쓰지 않습니다. 왜? 이게 된다는 것 자체를 일단 잘 모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보셨던 것처럼, 예제에서 본 것처럼 다양한 관점이 나와요. 실제로 우리 TV에서 보면 토론을 하는데, 그 토론을 하는 이유가 그런 다양한 관점, 우리가 놓칠 수 있는, 하나로 좁혀서 얘기했을 경우에 한 사람이 또는 종합된 의견만 봤을 때 우리가 빠뜨릴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는, 다양한 시각에서 어떤 세부적인 부분을,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는지를, 그걸 이제 들여다보려고 토론을 하는 거죠, TV에서도. 근데 그런 토론을 프롬프트로 가상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 이 방식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고, 이런 방식으로 가려고 하면 그냥 주제만 주고 토론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조금 더 원하는 방향으로 잘 다듬어서 가려면 5가지 정도의 이제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논점이나 맥락이 흩어지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찬성, 반대, 이런 다양한 입장을 각각 고려를 해서 답을 해라, 이런 식으로 최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죠. 왜? 그러려고 토론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꽤 중요한 문제인데, 전문가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근거 없는 주장, 말이 안 되는 주장이거나 또는 사실과 다른 종류의 주장,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중간에 섞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출처를 제시하라, 또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를 제공하라,
이런 문구를 프롬프트 안에 포함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검토하는 과정을 추가하라.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겠죠. 이 주장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제시하라. 이런 식으로. 또 뭐 기존 논리를 기반으로 해서 대안을 대책을 세워라 이거죠. 창의적인 해결책, 논리적인 해결책, 각각을 제안하라. 이런 식으로 보다 이제 토론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부여한 각각의 역할들이 좀 더 다양하게, 다양한 방식, 사고 방식, 그죠? 다양한 결론, 다양한 주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접근 방식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프롬프트를 작성해주면 좋겠죠. 또 문제의 원인을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거기만 나열하고 나면 토론을 굳이 프롬프트로 가상으로 이제 구현을 한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맨 마지막에 실행 가능한 어떤 대책을 만들 수 있는 형태로 토론이 진행되게끔 그렇게 이제 프롬프트를 작성해 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실제 기업이 적용한다면 어떤 문제가 실제로는 발생할 수 있을까? 그거를 분석해라. 이런 부분들이 이제 프롬프트에 토론을 시키면서 추가가 돼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인 거죠. 이런 5가지를 참고를 하시면 더 좋은 프롬프트를 토론시키기 위한 프롬프트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은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확장된 새로운 기법을 하나 추가하는 걸 한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제목은 악마의 변호인 Devil's Advocate 기법입니다. 그래서 챗GPT한테 의도적으로 반대 입장을 한 개를 세운다. 토론자 중에. 그래서 일반적인 통념, 그 다음에 일반적인 주장, 그거에 대해서 반대쪽으로 강조하는 토론자를 하나 집어넣어 버리면 여기 이제 비판적인 시각이 더 강화가 되겠죠. 그리고 토론자들끼리도 그 의견을 수정하거나 개선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버리면,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금 더 창의적으로 설계를 해본 건데, 이렇게 되면 결과가 조금 더 다양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들, 왜냐면 이 반론을 막아야 되니까 다른 토론자들이 그런 것들이 억지로 이제 집어넣는 장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에다 이걸 집어넣으려면, 예를 들어서 너는 이 문제에서 무조건 비관론을 주장하는 악마의 변호인이야, 역할이.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 거죠. 이 말은 알아듣기 때문에 악마의 변호인 역할로 그 역할로 너는 뭐 칼럼니스트인데 비판만 신나게 하라 이거죠. 다른 사람이 뭐 교수님이 지적한 거, 그다음에 뭐 시스템 회사 CTO가 경영진이 제시한 거 자기들 입장이지 뭐 비현실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혼내는 식의 우리 TV에서 많이 보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비관론 이런 것들을 막 주장하게끔 집어넣는 거죠. 그걸 하나 풀어놓으면 그만큼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훨씬 더 다양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여기 이제 상세한 토론을 하게 하려면 이런 식의 설계 방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멀티턴으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널들을 집어넣게끔 해서 이제 기본 문제를 주고 구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조건을 줬잖아요, 그죠? 실시간으로 검색 조사할 수 있다. 그래서 참고 자료는 근거를 언급한다. 이런 것들을 했는데 보시면 맨 끝에 뭐가 달려 있냐면 한 답변은 하나의 라운드만 제공을 해요. 자, 그래서 라운드에서 한 사람이 이제 한 번씩 답을 하는데, 그거를 3명이 등장했을 경우에는 한 명이 하나씩 말하는 게 하나의 라운드라고 보고, 그 라운드에 대해서 결론을 내거나 종합하는 건 하지 마라 이거죠. 그러니까 한 번 우리가 프롬프트 쳤을 때, 자, 다음 라운드를 진행해. 그러면 그 라운드에서는 3명의 토론자가 있으면 한 번씩만 자기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식으로 가냐면 다음 라운드를 진행해. 다음 라운드를 진행해. 왜? 챗GPT가 한 번에 답할 수 있는 분량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라운드를 계속 가는 거죠. 10번이든 20번이든. 그러면 그만큼 다양하고 긴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TV 토론처럼 뭐 100분을 할 수도 있겠죠. 무제한으로. 이렇게 이제 가기 위해서는 처음에 토론을 시작시키고 토론의 규칙을 주는 부분들, 여기 예를 들어서 다른 패널의 주장한테 수정 의견, 반론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조건을 주는 걸 포함해서 맨 마지막에
한 라운드에선 까지만 설명을 하고 상세하게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다음이 있어,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버리면 멀티턴이 되겠죠. 다음 라운드 시킬 때마다 한 번씩 더 말할 거예요. 계속 이런 방식으로. 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토론 방식을 챗GPT가 실제로 적용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롬프트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토론은 표면적인, 그리고 그러니까 한 번에 챗GPT가 답을 하고서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데 깊이 안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조금 더 다양하고 다각적인 관점을 얘기하라고 그래도 그게 제한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더 펼치고 획일적이지 않은, 그리고 다양한 관점의 그런 답변을 끌어내고 싶은 겁니다. 이제 토론 방식으로 이제 이거를 해서 우리가 이제 결과를, 뭐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을 들여다보면서 그 중에 중요한 포인트들을 우리가 찾기 위한 그런 용도로 이제 이 토론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토론 프롬프트를 그냥 토론하라, 주제에 대해서 뭐 인구 감소 정책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는 토론을 해라, 뭐 그래도 그냥 되긴 되지만 이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앞에 살펴본 것처럼 몇 가지의 그런 설계가 들어가 주면 훨씬 더 우리가 원하는, 그 다음 구체적이고 다양한, 또 정밀한 그런 토론이, 가치 있는 토론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토론하는 방식을 어떻게 그 챗GPT 프롬프트에다가 적용을 해서 실제로 그 토론을 마치 뭐 가상적으로 하는 거지만 그 서로 다른 역할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모습을 프롬프트로 구현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뭐 실제로 다양하게 이거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생각보다는 그냥 던지는 것보다 훨씬 그 디테일하고 그 다음에 조금 풍부한 답변을 얻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